투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정겨운 재개발 구역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코너 6시 내구역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흑석뉴타운에 대한 소식을 전달해주실 전문가분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성메이커 이순정 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흑석뉴타운에 최근 아주 좋은 소식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1구역이 드디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여러 번 다뤄본 적이 있었었는데요. 네, 드디어 관리처분 인가가 났네요. 흑석 11구역이 지연된다라는 소식을 얘기해 주시길래 좀 더 오래 걸리나 했더니 예상보다는 빠르게 드디어 인가가 났습니다. 본격적으로 흑석뉴타운 사업들이 속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간단하게 흑석뉴타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흑석뉴타운 투자 포인트는 사실 일전에도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워낙 좋은 입지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는 서초구 반포동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일명 서반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골드 노선이라고도 말하죠. 이 9호선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도 한 번에 가는 것도 있지만 여의도 그리고 또 뜨고 있는 신흥 업무지구 마곡까지도 한 번에 환승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9호선 프리미엄도 역시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흑석뉴타운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금 흑석 11구역이 최근에 바로 관리처분 인가가 났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다른 구역들 현황은 좀 어떤가요? 흑석 1, 2구역 사이에는 빗물 펌프장이 있는데요. 그걸 이전하고 그 자리에 임대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반대하는 시위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산책로나 공원이 절실한 흑석동 주민 입장에서는 임대주택보다는 공원 조성이 훨씬 필요한 시설이다라는 게 조합원들의 입장입니다. 흑석 3구역은 잘 아시다시피 내년 2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현재 막바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흑석 11구역이 드디어 관리처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올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합 설립 인가 때부터 관리처분 인가인 지금까지 조합장님과 집행부가 크게 바뀌지 않고 진행해온 것도 한몫을 했다고 보입니다. 11구역은 관리처분 이후 전매가 제한되는 구역이지만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10년 보유 5년 거주 조합원들은 거래가 가능한데요. 현재는 물건이 다 들어가고 없는 상태입니다. 흑석 11구역은 3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서 여러 서류 보완 작업을 거쳐서 8월 18일자로 최종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습니다. 흑석 9구역은 이미 이주가 개시되었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철거가 이루어질 예정이고 8월부터는 공사 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9구역에서는 현대건설이 예전에 찾지 못했던 용적률 부분을 찾아서 40평대를 대폭 늘렸는데요. 적은 평수를 배정받은 조합원들에게 평수를 변경할 수 있는 재분양 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용적률을 찾았을 때 세대수를 늘리기보다는 이제 평형을 즉 옆으로 늘린다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5평이나 33평 신청했었던 조합원들 중에서 40평대가 늘어났으니까 그 늘어난 평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는 건가요? 그렇죠. 40평대가 늘어나게 되면 단지 전체가 고급화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 평형 변경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 중 하나가 재분양 신청 이슈가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흑석 9구역은 전체적인 재분양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넘어갈 사람들만 평형 신청을 받겠다는 건가요? 현재 재분양 신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온 거는 아닌데요. 5년 재당첨 금지나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도 선택적인 재분양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세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 흑석 11구역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전매가 안 되는 구역이잖아요. 1세대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 이런 특수한 물건들만 거래가 될 텐데 지금 물건이 있긴 있나요? 흑석 11구역은 관리처분 인가가 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물건은 없습니다. 흑석 11구역 이제 전매가 안 되지만 9구역은 또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9구역 매물 현황은 어떤가요? 네, 흑석 9구역은 프리미엄이 현재 11억에서 12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초기 투자 금액은 15억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물건이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확실히 11구역이 일전에 막 11억, 12억으로 매수할 수 있었을 때가 정말 기회였었던 것이고 11구역이 이제 관리처분 인가 나서 전매가 안 돼버리니까 9구역을 가려고 하면 일단은 최소한 15억 이상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8사 기준으로는 그렇고요. 5구라면 그거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한 13억 정도면 초기 자금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흑석 뉴턴 투자하려 했었을 때 금액대가 이전보다 확 부담이 될 것 같긴 한데 얼른 보다 보면 급매물 나온다 이런 말들도 하잖아요. 흑석 뉴턴은 딱히 급매물은 안 나오나 봐요. 아닙니다. 현재 잘 찾아보면 정말 급한 급매 물건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흑석 9구역에는 현재 프리미엄이 시세보다 5억 정도 저렴해서 7억대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피가 그렇게 싸면 금방 팔릴 것 같긴 한데 뭔가 이유가 있나요? 네, 대신 이 물건은 대지 지분이 좀 크기 때문에 초기 투자 금액이 적지는 않습니다. 매매 금액은 22억에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주비 대출을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초기 자금은 17억 후반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확실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좀 더 급매물로 나와서 프리미엄이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매물도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만 해도 꽤 높으니까 오히려 분담금이 아니라 환급금도 받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특히 재분양 신청에 이슈가 있는 흑석 9구역 같은 경우에는 큰 평수로 전환을 하고도 환급금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앞서서 설명해 주셨었던 것처럼 40평대가 늘어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이슈도 같이 엮어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이렇게 흑석 뉴턴 시세까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흑석 9구역은 확실히 장점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매도 가능하다는 부분들도 있고요. 일명 빵빵백이라고 하죠. 중도금 없이 입주 때 잔금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투자 금액만 마련하면 되는 그런 이점들도 존재합니다.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이후에 투자하게 됐었을 때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일전에도 세금 관련해서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흑석 뉴타운에 대해서 쭉 설명해 보았는데요. 우리 이순정 실장님께서 보셨을 때 흑석 뉴타운에 대한 장점 뭔가 더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흑석 뉴타운은 서반포라고 불리우는 만큼 입지가 아주 훌륭한데요. 특히 흑석 11구역의 관리처분 인가와 함께 흑석 9구역의 이주 개시로 인해 흑석 뉴타운의 완성이 머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흑석 3구역은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런 흑석 뉴타운에 전반적으로 물건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급매 물건이 나오기도 하니까 관심 있으시면 예의주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완성까지 머지않은 흑석 뉴타운의 미래 가치가 기대되시는 분들은 여기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옆에 계신 실장님께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주치 김재영 소장과 미소메이커 이순정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